결론부터 한번 내보고 할까요? 한번 12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동안 좀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좀 공격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좀 해왔다면 지금은 좀 벌어놓은 것을 한번 수익을 조금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도 염두를 좀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최근에 이제 투신권 움직임을 보면 최근에 코스닥에서 좀 매도가 생각보다 규모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12월이 가까워지면 우리가 북클로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수익을 확정시키고 이제 뭐 괜히 여기서 뭐 잘하려고 오바를 했다가 수익률 까먹으면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좀 지키는 북클로징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분들도 좀 지금까지 좀 벌어놓은 부분을 수익을 좀 지키는 그런 부분으로 12월은 좀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 달은 뭐 지키는 것도 맞고요. 어떻게 보면 내년을 준비해서는 또 공격적인 운용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번 12월에도 한국 시장에는 또 특수한 패턴이 있잖아요. 이게 또 반복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내내 사실 이제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물량, 올해 특히 많이 올랐던 주식에 대해서는 물량이 좀 출회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진 않죠.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주식이라는 게 사야 올라가는데 매수세 자체가 조금은 둔화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한산한 기운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월 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시장에서는 월 초에 빠졌던 종목들은 또 다시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또 강하기 때문에 월 초에 뭐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기점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지금처럼 뭐 좀 운용하시고 그리고 좀 수익 난 거는 좀 수익 지키시고 그렇게 가시다가 12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도 괜찮을 것 같다. 또는 올 한 해 내내 치열하게 싸우셨으니까 뭐 휴가를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주식 매수하고 그렇게 좀 12월은 세 등분해서 초에는 열심히, 중간에는 쉬고 연말에 다시 열심히 이렇게 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립니다. 방금 크리스마스 이야기 해주셨는데 산타랠리는 있을까요, 올해? 산타랠리 사실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 산타랠리는 사실 없어졌죠. 이제 뭐 산타랠리라는 용어는 우리 증시에서 사라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애들도 산타 거짓말인 줄 알아요. 요즘 또 뭐 서울은 약간 그거 합니다만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뭐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계속하고 있고 금리도 출렁거리고 있고 뭐 FOMC 회의도 아직 12월 달 한 번 남아 있는 와중에 미국 뭐 부채 한도 문제도 조금씩은 신경 쓰이고, 자, 이 와중에 민 부장님 어떤 변수를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다시 재지명됐지 않습니까? 네, 예. 재지명되기 전에 유력한 두 사람을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오른쪽이 의장 자리를 두고 같이 싸웠었는데 이번에 부의장이 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파월이 재지명되면서 이제 기자회견을 막 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던 인플레 파이터로서 역할을 하겠다, 막 이런 물가 인플레 파이터. 네, 인플레 파이터라는 그런 강력한 파월 형님 또 왜 저러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물가 때문에 사실 좀 많이 시달리고 공격을 그랬죠. 받았는데, 계속 이제 연준 의장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자꾸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 친구를 내가 믿고 계속 가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약속을 좀 받았는지 끝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 아주 물가 관련된 부분 통제 잘해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끝나자마자 또 파월도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이제 시계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테이퍼링도 생각했던 것보다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빨리 끝나면 우리가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좀 우려감이 이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2년물 금리도 급등을 하고 10년물도 뭐 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12월 달에 우리가 그래도 한번 제일 볼만한 게 제일 아래쪽에 정책 성향이라는 부분에 파월은 3점이라고 돼 있고 브레이너드는 2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점수가 정책 성향이 1점에 가까울수록 도비시하다, 즉 비둘기적이다. 파월이 바이든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조금 혹시나 뭐 금리 인상 쪽에 약간 신경을 쓰려고 하더라도 옆에서 부의장께서 안 된다, 지금 갑자기 물가 잡으려고 금리 쉽게 올렸다가 이 소비 찌그러질 수 있고 이러다 경기 침체될 수 있으니까 좀 완화적으로 하자라고 부의장께서 저는 약간의 마사지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의 우려는 크지만 진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하나 저는 이제 수급적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네. 지난 그 9월 말에 금융위원장 주최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하나 했는데 신규로 뭐 지수를 하나 또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스닥에. 그러면 코스닥의 우량 기업들로 한 5% 상위 5%입니다. 그러면 한 제가 알기로는 7, 80개 정도로 지수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네. 코스닥 상장 종목 수에서 곱하기 5%를 하면 그러면 우량 기업들로 만들어진 코스닥 지수가 새로 하나 이제 개발이 될 수 있고 투신과 연기금에서는 새로운 지수가 개발이 되면 그 지수를 추종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또 뭐 정부에서 이렇게 지수를 새롭게 만들어놨는데 그와 관련된 상품들도 좀 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보기도 저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근데 제가 요즘 자주 쓰는 표현으로 신장개업발. 만약에 네. 이 지수가 설정이 되면 뭐 투신의 경우에는 새로운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인덱스 펀드 이런 것들이 출시되면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12월 달에 수급적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려면 EPS라던가 수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이거 그림을 좀 보시면 2019년 대비와 2021년 대비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대비 2021년 올해 2년 동안 증가율이 거의 200%, 150% 정도 증가했어요. EPS 증가율이. 근데 지금 가로축 보면 X선 아래에 있잖아요. 올해 대비 내년 성장성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이나 인도들을 보면 올해도 성장했고 내년도 성장하는 그림인데 한국은 그리고 한국 정도만, 대만도 그냥 거의 뭐 성장이 거의 없다 나오지만 한국 정도만 올해가 너무 좋아서 역기저 효과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어허.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이 계속 우리나라 지수를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내년에 그래도 한 2, 3% 정도 성장은 나온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실적이. 네, 실적. 그러니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내년도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조금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올해가 너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내년 성과에 대해서 조금 올해 너무 우리나라가 오버슈팅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지수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어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대형주 산다던가 들어온다던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지수장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 성장률이 별로 뭐 바뀐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갑자기 막 10% 20% 성장으로 바뀌기에는 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시장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섹터들을 고르고 종목도 그 안에서도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 외국인들의 그 입질이 시작되나 싶었는데 또 약간 황 팀장님 설명 듣다 보면 이거 확인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거나 근데 살짝 분위기 달라진 건 맞지 않아요? 금리가 최근에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아주 미래의 현금 흐름이 나올 기업보다는 지금 당장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을 내가 좀 사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예. 그래서 보통 가치주들이 지금 당장은 어쨌든 현금 흐름을 벌고 있는 기업들이고 네. 성장주들은 아주 멀리 이제 뭔가 벌어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만 있는 쪽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뭐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반도체는 적자는 아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돈을 잘 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 풀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최근에 사실 반도체 현물 가격도 지금 또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은 이런 반도체주, 가치주 위주로 또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도체 공급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될 때 같이 봐야 되는 게 가장 그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쪽이 또 자동차예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안 되면서 생산을 못 하니까 수요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의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 있으니까 너무 우리가 기존에 많이 이제 그냥 기대감만으로 근거 없이 실체 없이 뭐 한다고 하니까 막 올랐던 그런 성장주들 있죠. 네. 그들 쪽보다는 약간 이들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저는 분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뭔가 주도주의 변화, 조짐 여기에 대한 어떤 황 팀장님의 진단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어떤 한 섹터가 주도 섹터로 해서 다 이것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NFT라고 하면 이 종목도 NFT라고 저 종목도 NFT 하면 NFT 냄새만 맡은 종목들도 다 올라갔었어요. 냄새만 맡아도. 네, 근데 막판에 가면 갈수록 그리고 시장에 외부 변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 이거는 이래서 안 되겠고 저건 저래서 안 되겠고 하면 결국은 진짜 대장 원래 가장 처음부터 셌던 종목들만 하나 거의 압축이 되는 거죠. 그냥 그게 마지막 흐름인데 지금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런 흐름들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것은 정말 맞추기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식이 쉬워줘야 어쨌든 거기에 주도주에 있었던 그 수급들이 좀 다른 주식들로 가면서 네. 다른 네. 쪽 주식도 올라오고 그런 건데 이번 주 월요일이 사실 그랬었어요. 월요일 날 파운드리 투자 대규모 나오고 이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주식들이 쫙 올라가니까 그때 특징이 뭐였냐면 게임주들, NFT 관련 주식들이 쫙 밀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었던 부분들인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주도주에 조금 변동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흐름은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12월달 선물옵션 만기까지는 동시만기까지는 조금 더 갈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 주식이 올라가려면 수출이 늘어나야 돼요. 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년 아까 말씀드렸던 역구조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12월에도 계속 뭐 주식 거래해야 되나 매매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그래도 민 부장님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네. 그래도 뭐 새해를 맞으면서 기분 좋게 한번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좀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쪽이 2차전지.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배터리 발주를 하면서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증설을 하면서 그 모멘텀으로 사실 주가가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비싸라는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이미 2차전지 소재들은 싼 게 뭐 30배, 40배, 비싼 건 60배, 70배도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일단 삼성 SDI가 내년도에 3사 중에서는 제일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이제 소재를 납품하는 네.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골라보는데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동화일렉이라는 동화일렉트로닉이라는 자회사를 이제 보유를 하면서 2차 전지 소재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 이제 우리가 4대 핵심 소재라면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뭐 또 전해핵 뭐 이런 것들이 분리 막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해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이 부분을 이제 헝가리 쪽과 미국 쪽에 신규 공장을 내년도에 증설하려고 하는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뭔가 발주가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발주가 나올 거고 네. 그 발주에 맞춰서 같이 증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외 쪽에서 증설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말에 이 전해액 생산 캐파가 한 5만 톤 정도 되는데 이게 2025년도에는 한 14만 톤, 15만 톤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장 큰 배터리 셀 업체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있죠. 내년도 1월 달에 상장되는. 네. 근데 그 회사로 지금 퀄 테스트 통과를 지금 한 상태거든요. 어허. 그러면 새로운 이제 아주 큰 형님을 신규 또 고객으로. 고객으로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 SK온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붙어버리면 2025년도 지금 14만 6천 톤 정도의 그 계획이 아니라 그거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저는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신규 소재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회사가 또 그 뭐 음극재 쪽에 도전제 같은 이런 신규 소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잘 되면 업사이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단은 대형주 섹터 내에서는 현대차입니다. 지금 어차피 뭐 12월 달 3분기 실적 발표를 쭉 했는데 네. 뭐 그냥 예상치 부합하는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6조 나왔는데 그냥 뭐 서프라이즈도 없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네. 현대차는 아까 서두에 이제 뭐 자동차들 그동안 눌렸던 거 수요는 있지만 뭐 공급망 이런 반도체 공급망 이런 이슈들 때문에 눌려 있었던 이슈도 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 아는 이슈고 네. 현대차가 지난주에 수급적으로 자사주 매입 발표를 했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자사주 매입 발표를 네. 했는데요. 현대차 전체 그룹으로 5천억 정도 됩니다. 우선주, 보통주 합쳐서. 현대차 보통주 기준으로 4,300억이고요. 기간은 3개월입니다. 현대차 지금 보면 앞으로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앞으로 현대차가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여전히 있는 상태고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70억 정도를 사야 됩니다. 3개월 딱 매일 꾸준한 종목 산다라고 네. 하면. 네. 근데 이제 HTS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자사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죠.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를 사겠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결 수량은 딱 4만 5천 주씩 어제까지는 사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90억 정도거든요. 90억 좀 넘습니다. 이 패턴대로 가면 2월 말이 아니라 2월 초나 1월 말 정도면
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또 많이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정도 주가 수준이면 수급적인 요인도 되고 그다음에 내년도 실적이라던가 뭐 미래차 밸류에이션 그다음에 반도체 공급 뭐 그다음에 사겠다고 하는 수요자들 뭐 하나 빠질 데가 없는 뭘 섹터인 것 그렇게 같아요. 자꾸 기다리게 해요. 네.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그죠. 우리 못 만드니까. 우리 국민들의 현대차 사랑이야 알아주는 거고. 그죠. 차 나오는 거 굴러다니는 거 안 보고도 사전 예약이 몇 대씩이에요. 근데 왜 못 만들어? 반도체 이슈가 가장 공급망 이슈가 큰 거잖아요. 이 이슈가 이제 사실 올 여름 정도면 해결된다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연말까지 밀려온 거잖아요. 아하. 이 부분만 사실 해결이 되면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 뭐 이제 운임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예.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니까 이 주식은 내년까지는 한번 뭐 당장 뭐 단기 이슈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내년에 시장 성장성이 별로 안 나온다라고 하면 네. 시장보다는 좀 압도적인 성장이 나오는 거. 그리고 20년에서 21년 성장보다 21년에서 22년 성장이 더 많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성장률 그래프가 더 가팔라지는 종목들을 이제 소팅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친환경 쪽에서도 두산 피얼셀이 좀 계속 눈이 가고요. 그리고 네. 친환경들은 좀 시기상의 문제라던가 수급적인 문제 때문에 좀 변동은 좀 있지만 가지고 있거나 좀 분할 매수하신다라면 뭐 언제든지 항상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보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즈 중에서 크래프톤 네, 그나마 아직까지 NFT 향기가 아직 덜 묻어진 대신에 지난주에 IR 하면서 밝혔거든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우리는 이미 갖고 있었다. 어떻게 사실 플레이하느냐인데 저는 크래프톤이 IR이 굉장히 좀 요즘 말로 힙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게임사는 게임 본연의 게임이 재밌어야 된다라는 걸 밝혔었거든요. 네. 그 외 부가가치는 언제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이 깊어서 크래프톤 같은 주식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 58만 원까지 찍고 쭉 네, 내려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그럼 다시 58만 원 찍을 수 있어요? 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네.